제 4월 수익률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코덱스 TR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710 정도 놓으시면 그 달에 저점에 잡는 게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영일의 지영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한 달 전에 올린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금저축 포트폴리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이때부터 저도 이제 목돈 쓸 일은 썼고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 포트폴리오로 연금을 저축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이 이 영상을 올려드린 한 달째가 되는 그런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한 달치에 정말 작고 귀여운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앞으로의 5, 6월의 연금 투자 계획을 요새 투자 시황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한 달마다 제 실제 정말 적나라한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투자를 보고 참고를 하셔도 좋고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반면 교사를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를 위한 기록용 또 연금저축을 열심히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응원용으로도 매달 찍을 예정입니다. 우선 제 4월 수익률은요. 귀엽죠? 네, 2.7%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스닥은 신고점을 찍었는데 놀랍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확실히 나스닥이 신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나스닥 TR이 가장 수익률이 높고 그 뒤로 코덱스, 코스피도 선방을 했죠. 그 다음에 에이스 채권, 그리고 그 밑으로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인도 니프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저녁에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보면 좀 올랐을 거예요. 오늘 니프티가 올라가는 걸 아까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좀 급하게 샀어요. 뭐든 이렇게 급하게 사면 패착인데 이거 사야지 하고 있다가 안 사고 급하게 사는 바람에 조금 높게 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엔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하나 있는데 골드를 저는 항상 예약 매수를 해뒀거든요. 예약 매수를 해뒀고 체결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딱 어제 보니까 골드가 체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내가 딱 맞춰가지고 오늘 좀 내리잖아 해서 체결을 걸어놨는데 안 올려가지고 제가 이 골드는 조만간 다시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엔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주 한 주씩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한 뭉텅이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제가 33만 원짜리 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누어서 사야겠다 하고 이때 16만 원치를 사고 달 끝에 가서 10 몇만 원치를 사겠다라고 해놓고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반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이 반을 5월 말이 되기 전에 하든가 아니면 너무 기회가 안 온다 싶으면 6월로 2월에서 같이 살 계획입니다. 현생에 지치다 보니까 이 연금저축펀드가 뒷전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 초나 혹은 월 말 아니면 그냥 나의 월급이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재테크를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누를 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덱스랑 나스닥 TR을 언제 샀냐면 4월 17일에 샀습니다. 굉장히 지금 무서워 보이죠? 상당히 사람들이 이때 두려워했어요. 그때 매파적인 발언을 날려가지고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을 때였는데 연금저축은 약간 좀 이럴 때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식은 뭔가 잘 되는 애가 더 잘 가는 경우가 있고 내려가는 애가 오히려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수는 1년의 평균치보다 많이 내려가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안정선을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안함이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이 정말 진하게 느껴질 때 지수 ETF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잘 산 것 같고요. 그 다음날 아무래도 좀 이런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채권 수익률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채권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원래 주식과 채권은 완벽한 반비례는 아니지만 서로 상관계수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채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별 미동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수익이 없는 편이지만 언젠가 또 위기가 오면 대비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언제 쓸 거냐? 근데 이제 5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너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신고점을 찍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머뭇거리게 좀 있긴 하거든요. 4월 17일에 그냥 다 샀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근데 제가 오늘 코덱스 신흥국 비율을 맞췄어요. 오늘 제가 코덱스 세 줄 정도 2710 정도에 샀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전에는 2650에서 2000 여기 안에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가돌이 장이었다면 이번에는 한국 수출도 잘 나오고 CPI 지수 잘 나오고 해가지고 약간 상단이 올라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봤는데 2700
2710 정도만 되면 이렇게 막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아 지금 코스피 하단을 뭐 선물 포지션이나 이런 분들이 2710을 하단으로 잡아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집어 넣었고요. 아마 상단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많이는 안 올려놨을 거예요. 2700, 뭐 70, 80, 뭐 조금 더 가면 2800이 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코덱스 TR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2710 정도 혹은 그 아래 갑자기 쿵 내려오는 그런 게 있다면 사 놓으시면 그 달에 저점에 잡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개인 의견을 남겨보았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FOMC 회의록이 나왔어요. FOMC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더라고요. 되게 그걸 보류하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물가가 좀 덜 잡혔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했다라는 거를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장도 솔직히 조금 안 좋았고 또 이걸 기점으로 지금까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숨 고르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조정이 왔을 때 이런 봉오리 같은 게 느낌이 왔을 때 나스닥은 그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엄청 조정 오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미지수예요. 왜냐면 미국 대선이 연말을 앞두고 있고 이 대선 기간에는 웬만하면 정말 그 대선 주자들이 웬만하면 지금 집권에 하고 있는 당이 투자자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고 연금이 다 주식으로 투자가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훨씬 더 진심이고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걸 좀 잡아두거나 아니면 더 높게 가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정을 한다거나 뭐 큰 폭의 하락 강달러나 고금리 상황을 밀어 넣어가지고 증시를 일부러 조정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전쟁이나 안 좋은 악재가 터진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국의 입장은 이 버블을 계속 키우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조정 받았을 때 사고 또 6월 13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옵션 만기 전에 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6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살 예정입니다. 금을 못 사가지고 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미국이 버블을 용인하고 인플레를 계속 쌓아간다면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게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 실물 자산을 제표하는 게 또 금이기 때문에 금 ETF는 저는 계속해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고점을 찍고 지금 좀 조정을 맞고 있는 그런 구간 같아서 한두 차례 정도 음봉이 또 쌓이면 이렇게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금도 못 샀던 것만큼 같이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만약에 코덱스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2710이나 그 아래로 좀 내려왔을 때 사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나스닥 같은 미국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 좀 조정을 받을 때 만약에 좀 조정 안 한다 싶으면 6월 13일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은 계속 그 비율에 맞춰서 불려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 한 달 차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지만 이게 또 2달, 3달, 뭐 6달 쌓아가다 보면은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 그런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올랐네요. 이거 눈물에 커트 치고 이거 마이너스 된 거 사겠습니다. 비율 맞추겠습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좀 투자를 하기 어떨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FOMC 발언도 있고 해가지고 당분간 쉬어가는 구간이 있겠지만 또 잠깐의 조정을 거치면은 미국의 대선도 있고 또 미국이 알게 모르기는 아니게 대놓고 이긴 하죠. 채권 바이백이라는 거라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유동성을 또 따로 밀어놓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 지수는 좀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 제재, 경제 제재 되게 많은 걸 했잖아요. 전기차도 다 배제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기술, AI,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에서 자신이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달리고 있는 AI 기술 온 사활을 다 쏟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관련된 곳에 돈이 모이고 그곳에 투자자들이 모이는 거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ETF가 아니라 실제 주식 중에서도 현물이라고 하죠. 지금 1등 대장을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 너무 비싼 마이크로소프트 모아 가셔도 좋고요. AI 기술을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를 우리는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런 고성능 반도체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수율이 잘 나왔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영업 성장을 할 걸로 기대되는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아마 반도체가 많이 봄이 찾아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재무를 살펴보시면
뭐 실적이 봄이 안 찾아온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선제적으로 빨리 어디 수주를 맡은 공부를 맡은 공급처를 뚫어놓는 기업들은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되게 영업이익을 많이 보존시켜 놓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탄탄한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긴 한데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PSK 홀딩스. 바로 이렇게 600억까지 차오르는 기업이 많이 없는데 이 성장을 눈여겨보게 되었고요. 또 제 영혼의 단짝 기업 리노공업 30만 원 뚫은 거 보고 제가 박수를 쳤는데 이제 좀 쉬어가야겠죠. 조정을 받으면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전력이 부족해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전력 인프라 이런 거에 되게 돈이 몰렸었잖아요. 근데 이 돈들이 지금 신재생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수소에서 아직 좀 오르지 못한 기업은 어딜까를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이 나는 좀 천천히 갈 줄 알았는데 이틀 만에 그렇게 찍고 날아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괜찮고 근데 또 이렇게 된 게 한몫하는 게 정부의 정책도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원전을 좀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또 효성중공업이 수소 발전에 성공하기도 했듯이 이 수소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올 12월에 청정수소 발전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의 대상으로 입찰 기업에 선정을 하고요. 3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7년에는 실제로 이 수소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전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업권을 따는 기업도 그에 대한 수소 발전에 대한 돈을 얻을 수도 있고 전기가 많이 필요하면 될수록 그에 대한 또 이익을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참여하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 E&S,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두산 퓨어셀,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여러 기업이 있는데 아직 밝혀진 게 아니니까 아직 이제 11월 윤곽이 발표된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는 좀 기다려 보시되 그래도 원전하고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좀 같이 가져가고 있는 전 두산 기업 쪽에 약간 좀 눈이 갑니다. 사실 옛날에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했다가 정말 좀 호되게 당한 그런 적이 있긴 한데 또 보게 되네요. 이번에는 가겠지 하고 눈여겨보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수소 발전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수소 관련된 에너지 기업을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4월 연금저축 코트 후기와 앞으로 5, 6월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중구난방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